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진성호의 직설. 이번 시간에는 좀 기쁜 뉴스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MB의 자원 외교라는 게 있습니다. MB는 기업인 출신이었습니다. 외교도 자원 외교를 해야 한다. 석유, 원유 공급해야 된다. 그래서 당시 굉장히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결실을 보았습니다. MB 자원 외교가 성공해서 UAE, 아랍에미레이트에서 7조 원의 원유를 확보했습니다. 근데 이 7조 원의 원유는 그냥 우리가 돈을 주고 원유를 사는 게 아닙니다. 초기부터 같이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 지분이 이만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원유 사업, 자원 외교는 박근혜 문재인 정권을 거치면서 굉장히 많은 시련을 거쳤습니다. 정치가 경제를 숨도 못 쉬게 하는 그런 가운데 드디어 쾌거를 이뤘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큽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경제 보복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 외교에서 참담한 실패를 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거의 2달 동안 대한민국의 급소를 찾아서 이렇게 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100가지 정도 더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을 공격할 거리가.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지금 문재인 정부는 과연 이런 미래를 본 투자를 하고 있냐는 겁니다. 지금 공무원들이요, 이런 미래를 위한 투자는 하지 않고 정치적인 논리에만 급급합니다.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된 것도 따지고 보면 경제 논리보다는 정치 논리가 앞서고 국내에 있는 국민들한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외교조차도 파퓰리즘의 희생양으로 삼았기 때문 아닙니까? 아무튼 오늘 들어온 이 속보 정말 기분 좋습니다. 자, 아랍에미레이트 UAE 유전 개발은 상업 생산에 이제 완전히 성공했습니다. 양국 고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도 열렸습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권 때는 태스크포스까지 만들어서 여러 차례에 걸쳐 부실 의혹을 제기하고 조사하고 한 바 있습니다. 자, 여기에 참여한 대한민국의 기관은 석유공사와 GS에너지입니다. UAE 아부다비에서 할리바 유전의 상업 생산 기념식을 갖고 아부다비 석유공사와 기념식을 했습니다. 자, 2042년까지 24년 동안 원유를 생산합니다. 모두 62억 달러, 약 7조 2,300억 규모입니다. 우리 기업이 찜해놓은 겁니다. 여기서 생산되는 원유는 우리 지분이 7조가 넘습니다. 자, 이번 자원외교의 승리가 돋보이는 것은 유전 탐사에서부터 생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민국 기업이 참여합니다. 상업 생산에 성공한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 중국 같은 곳은요, 이런 외국에 있는 이런 유전을 포함해서 많은 광물 등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나 아시아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합니다. 일본은 굉장히 먼저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물할 개구리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이런 일의 위험성은 이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실패할 경우는 거의 매국노처럼 취급됩니다. 그래서 자원외교가 그만큼 힘든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해냈습니다. 굉장히 기쁜 소식입니다. 할리바 유전은 아부다비 석유공사, GS에너지가 각각 6대 3대 1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4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생산 초기에는 하루 1만 배럴이지만 정상 궤도에 들어서면 올 연말부터 4만 배럴까지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한국 컨소시엄은 지분 비율에 따라서 연간 584만 배럴, 3억 9천만 달러치의 원유를 확보하게 되는 셈입니다. 할리바 유전이 시작된 것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3년 3월이었습니다. 한국 컨소시엄이 ADNOC 아부다비 석유공사와 본계약을 맺으면서 시작됐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 힘든 경쟁이었습니다. UAE가 1979년 이후 33년 만에 처음으로 외국 기업의 자국 유전 생산을 허용한 사례인데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4개 나라 이 강대국들을 물리치고 세계 70위권의 한국 기업이 진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제 프로야구의 2군들 마이너리그에 있는 팀이 메이저리그에 있는 팀들을 이긴 겁니다. 엄청난 외교 성과였습니다. 자원 외교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더구나 할리바 유저는 지금 미국 이란 간의 긴장관계가 고조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하지 않고도 국내 도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역에 전쟁이 나더라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하지 않고 바로 수입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여러모로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MB정부에서 했던 이 해외자원 개발 사업은 그 뒤 실현을 맞습니다.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부실의혹 재결로해서 감사원 감사, 국정조사, 검찰조사를 받았고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1월 해외자원개발혁신TF를 구성해서 에너지공기업 3사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벌이게 됐습니다. 이런 시련을 극복하고 드디어 우리는 7조 원가량의 원유를 확보한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7조 원 대한민국 경제구매에서 별거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부존 자원이 없습니다. 지금 강경화 장관이 외교부 장관으로 있습니다. 자원 외교는커녕 있는 것도 지금 말아먹고 있습니다. 이거 어떡할 겁니까? 전 정말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그래도 가뭄 속의 단비라고 아부다비에서 들려온 이 굿뉴스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하면 된다는 또 의지를 한 번 더 보여줍니다.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사실은 이런 무대뽀식 경쟁, 투자 있었습니다. 이게 오늘 대한민국을 살리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가 얼만큼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지, 과거에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는 우리 어르신들, 형님들, 친구들, 동생들이 만든 업적을 뜯어먹고 사는 건 아닌지, 얼마나 많은 피와 땀과 눈물로 만든 이 나라인데 미래를 위한 투자 이런 것보다는 과거에 선배 세대가 했던 이 미천을 그냥 갉아먹고 사는 게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지금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지금 젊은 세대의 비중이 줄고 있습니다.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실업, 청년 실업은 높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정치 싸우고 찢고 볶고 다 좋은데 결국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어야 대한민국은 활기 넘치는 나라가 됩니다. 지금보다 훨씬 못 살았지만 그리고 독재라고 비판도 받고 인권이 조금 소홀히 다뤄진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늘 성장하는 수출, 높아지는 가계소득, 미래는 점점 좋아질 거라는 희망 때문에 우리는 활기찬 신바람 경제를 이룰 수가 있었는데 요즘 문재인 정권 들어서 희망이 경제에서 사라지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NBA 자원 외교가 이제야 꽃을 폈나 봅니다. 7조 원대의 원유를 확보했습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줍시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